송은재TV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죠. 원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사당이 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재명 개딸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의 주인이 개딸들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연일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들어 나가라. 아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 이재명 너가 나가라. 칠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문재인, 이낙연을 비롯해서 개딸들이 칠적이다 라고 지칭을 한 이 칠적들어 나가라, 서로 나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인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내전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했지만 반란표가 터져 나온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격상 이재명은 계속해서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고 버티기를 할 것입니다. 이 본질, 지금 검찰의 새로운 수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관련해서 또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재판, 오늘부터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김용,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수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쌍방울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수사 결과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재명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수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변질될 수 없는 팩트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검찰로서는 바쁠 게 없습니다.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까지 이 네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서 칼끝이 이재명을 직접 겨냥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으로까지 직접 갈 수밖에는 없다. 검찰 수사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20% 언저리까지 떨어졌고 이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져 갈 것이다. 지금 친명, 반명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소위 이재명은 개딸들을 앞세워서 뒤에서는 개딸들을 들어 자제하라 라고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개딸들은 이미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대깨문이 이랬습니다. 대깨문이 문재인을 지킨답시고 대깨문에 의해서 이재명이 당시에 박살이 났었죠. 이제는 그게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킨답시고 이제 개딸들이 정치를 다 하는 겁니다. 정당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친명과 반명의 싸움, 반명에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들은 물러가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반명도 한심합니다.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서 그렇게 반란표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반명의 조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구심점이 없다. 이낙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글쎄입니다. 이낙연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게 이낙연인데 이낙연도 그럴 힘을 갖고 있겠느냐? 공천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 공천권을 쥐고 있기 위해서 버티는 것인데 이렇게 쏟아지는 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전이 됐는데도 당대표가 낼 수 있는 대책은 개딸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금 버티는 겁니다. 결국은 공천입니다. 반명, 비명은 모두 죽습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오늘 가을쯤 해서 대타협, 야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분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당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당이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돈 때문입니다. 돈. 지금 민주당으로 오는 수백억 또는 수천억에 가까운 이 정부 지원금, 이 선관위에서 지원하는 이 돈입니다. 이 돈이 분당, 떨어져 나가는 쪽에서 이 돈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 두 번째는 떨어져 나간 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이재명의 개딸당이 됐는데 이 민주당에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쪽이 언제나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담이어서 분당까지는 못 갈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야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야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이재명을 지킨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지키는 쪽에서는 자기 공천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비명을 쳐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김의겸을 비롯해서 이 비례대표들이 이재명을 앞세워서 이재명과 친하다 그러면서 반명, 비명계 지역구에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재명은 또 겉으로는 제지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재명 이름을 팔지 마라. 또 공천에 있어서 개딸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권리당원들 여론조사까지 하자. 이런 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뻔한 겁니다. 이재명이 공천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반명, 비명에 대해서 공천에 불이익은 없다. 또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재명이 총선까지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소위 장난질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장난질을 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명 반명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참 좀 한심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이 됐다가 이젠 개딸당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어서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비명 반명 단체, 민주당의 현역 의원 단체, 민주당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는데 오늘 또 토론회를 열지를 못하고 오늘도 토론회는 취소를 하고 만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민주당의 길, 비명 반명은 다 죽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는 이재명들은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김종빈 의원 당대표가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지금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악화되고 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전재수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부산 의원입니다. 전재수도 최근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이다. 당 내전 상태인데 지금 개딸들이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민은 뭐 계속해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들어 뒤로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개딸들을 동원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자제시키는 척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명, 반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조직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을쯤에 대타협, 대야합을 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공천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분당의 책임, 현실적인 분당이 가져다 줄 리스크, 이 부분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심점도 없다. 구심점은 이렇게 당이 내전을 겪을 때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비명 반명이라고 해도 뭐 이낙연, 문재인, 뭐 갈기갈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개딸들 뒤에 숨어서 이젠 공천을 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면 결국은 지금 현재 비명 반명의 상태로 자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건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게 김용이 오늘부터 김용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새로운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김용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있기 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조성을 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가 그 당시에 작성한 메모가 있었다. 이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메모 안에 워낙 구체적으로 김용에게 돈을 준
날짜 리스트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4월 25일, 5월 31일 정확하게 날짜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얼마씩 줬다라는 것도 모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판부에 전달이 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경선을 위해서 남욱이 돈을 조성했고 이 돈을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에게 전달이 됐다. 김용이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김용이 조직을 담당을 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조직이죠. 이재명의 허락하에 이 돈을 받아서 김용이 조직 관리에 이 돈을 썼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은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은 부인해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경선 선거를 위해서 쓰인 겁니다.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것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쌍방울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 새로운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달러, 이재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대가 준비로 준 300만 달러, 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렇게 800만 달러를 주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이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북한 측이 반발하고 북한 측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북한 측에 경기도 쌀을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김성태가 진술을 해서 검찰이 이런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가 이화영과 짜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증거로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이 피해갈 수 있겠느냐. 검찰은 바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은 넘어올 테고 구속영장은 청구될 테고 계속해서 재판은 열리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매주 두세 차례씩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당대표인지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검찰 수사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란표가 있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 이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에서 아예 보이콧을 하자. 이제 반란표가 겁이 나니까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169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부결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자동 부결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부결이라고 만약 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를 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다음 회기,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보이콧해서 만약 표결을 하지 않으면 모두 불참하면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합하다. 이건 이제 국회에서 또 여야 모두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보이콧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상정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걸 만약에 억지로 부결된 것이다. 아예 끝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그러면 검찰은 법무부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표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그건 뭐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보낸다는 건 좀 또 무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결조차 하지 않으면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합리적으로 이거 민주당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보이콧은 현실성이 없다. 민주당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당시에 당원들의 재신임을 묻자. 재신임을 묻는다라고 해봐야 지금 모두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개딸들의 신임을 뭐 물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민주당이 인정을 합니다. 왜 현실성이 없느냐? 재신임을 묻는다고 투표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 더 내전만 심각해진다. 두 번째, 재신임을 얻더라도 검찰 수사에 따라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사법이 있을 겁니다.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결과 같은 겁니다. 이걸 뭐 보이콧을 하든 부결이 되든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은 또 넘어옵니다. 당원 재신임을 물었다. 이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계속해서 의혹이 생기고 또 당원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까? 1년에 뭐 당원 재신임을 뭐 매달 묻습니까? 매주 묻습니까? 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또 재판은 계속 열릴 것인데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이재명을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반명, 비명 저런 식으로 연탄장 하나 돌리지 못하고 저렇게 조직력을 보여줘서는 이재명을 흔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버텨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무너질 것이다. 비명, 반명, 공천에서 다 죽습니다. 이런 식이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할 때 걸 줄 아는 그걸 놓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소멸하는 것이죠. 오늘 민주당의 길 만찬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리더십은 당의 혼란과 내전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리더십은 생기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재명들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뭐 이래 계속 해봐야 이재명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당대표직 틀어지고 공천권 틀어지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딸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깨문에게 당하면서 이재명이 배운 거죠. 길고 긴 싸움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 너무 지금 비명 반명계가 하고 있는 게 그 표결에서 반란표가 그렇게 40표 가까이 터져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개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게 좀 한심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재명의 개딸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1년간 이 내전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았다가 또 터져 나왔다가 가라앉았다가 터져 나왔다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찰의 새로운 수사 결과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판은 계속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